자 우리 이것도 하기는 했었어 저번에. 야 여기 그거 알지? 뭐? 이제 주제 바꿀 건데 저번 주가 월요일이구나. 그 공수처 손준성 검사 영장 기각될 거다 얘기해서 이번에 김도틀이 첫 맞췄다 뭐. 아 말이 되냐? 이거 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 노바디님 김수민 평론가님 정치쇼에서 관심 있게 보게 됐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내일 나와요. 내일 9시 반. 국힘당원입니다. 쭉그 7년 이회창, 11년 서울시장 나경원, 12년 대선 문재인, 14년 서울시장 정몽주, 17년 대선 유승민, 18년 서울시장 안철수 찍었습니다. 이번엔 누구를 한번 떨어뜨리고 저렇게 피해가고 진짜 피해가시네. 기가 막히게 가셨네. 피해가신다 근데 진짜. 저는 나름대로 저분이 한국 정치의 키맨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자 그리고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손준성 검사가 체포영장도 기각이 됐는데 구속영장 치는 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기각이지 이렇게 그냥 우리가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영장 기재 범죄 사실 보니까 다 성명불상자야. 봤어? 나는 보니까 보진 않았는데 이런 거야. 이미 알고 있었지 나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나는 공수처에서 뭔가 수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그 범죄사 내용이 이거예요. 손준성 검사가 그러니까 소위 지휘부의 성명불상자와 공모를 해서 성명불상자 그 부활을 시켜서 성명불상자 야당 그러니까 이제 김웅 의원과 성명불상자 야당원과 함께 이걸 공모했다는 취지로 나왔더라고. 이게 이거 밝히라고 수사하는 거 아니었어? 내가 어떻게 전원 성명불상자야? 오늘 신문에 나온 거냐? 어제 나온 거냐? 오늘 아침부터 난리야 이거 어제. 나 사실 저거 진작 알고 있었거든. 어. 근데 그 말을 할 데가 없잖아 내가. 우리 월요일 목이 이틀 하니까 정치쇼 아침에 나와가지고 오프닝 멘트 하는데 제가 들은 단독 보도입니다 막 이러고 막 할 수는 없잖아 내가. 말을 하고 입이 근질근질거리는데 육하원 측에 다 성명불상자야. 오늘 저 신문에 안 나왔어. 불상의 내가 오늘 하려고 장소에 하다 뭐. 나와버렸네. 어.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성명불상자가 이것도 오늘 아침 신문에 다 나왔더라고 두 개가. 내가 알고 있던 두 개가 나왔어. 뭐냐면 다 성명불상자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직권남용이든지 뭘 하려면 그럼. 누구야 저기 손준성이가 누구 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직권남용 되려면 시켜서 해야지. 가서 고발장 써와 이러고. 어. 누구 시킨 거 같긴 해. 누군지 몰라. 어. 그래서 성명불상자를 시켜서. 어. 김웅은 나온 것 같은데 김웅이 또 저 당시에 누구야 미래통합당가 누구랑 같이 한 것 같은데 누군지 또 몰라. 또 성명불상자 공모하여. 그리고 손준성이 검찰에서 누구한테 오더를 받은 것 같은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모르겠어. 또 성명불상자. 그렇지. 그래서 그다음에 그거를 어디서 모의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어디지 모르는 불상의 장소에서야. 그런 거야. 근데 그게 하나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원래 요새 공소장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좀 길게 써. 좀. 그 길게 써서 범죄 사실을 쓰기. 우리 연수원에서 배울 때는 범죄 사실만 깔끔하게 쓰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언준순간부터 전제 사실을 겁나 길게 써. 그러면서 이번에도 보면은 범죄 사실은 손준성은 어떤 X로부터 그게 다야 지금 우리가 지시를 받아서 어떤 X의 장소에서 어떤 X를 시켜가지고 고발장을 작성해가지고 김웅과 어떤 X에게 줬다 요거잖아. 그렇지. 이게 범죄 사실이라고. 어떻게 범죄 사실? 근데 그 앞에 전제 사실이 굉장히 길게 들어가. 그 전제 사실은 뭐에서 들어가냐면 윤석열이라는 얘기가 들어간다고. 조국 사태 때부터 있었던 윤석열의 이야기. 그래서 추미애와의 갈등, 채널 A 어쩌고 저쩌고, 그 윤석열의 징계 상황까지 윤석열의 일대기가 쫙 나와. 그렇지. 검찰총장 들어가서부터 쫓겨나가기 전. 근데 손준성 1년 동안에 범죄 사실인데. 만약에 공수처가 야 이거는 저 누구야 윤석열이 손준성 시켜가지고 둘이 공모한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도 같이 영장을 쳐야 돼. 그래서 범죄 사실에 손준성을 이렇게 하고 윤석열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둘이 짜고 쳤다라고 썼으면 앞에 전제 사실 윤석열 얘기 써도 돼. 왜? 그렇지. 윤석열이 자기들은 범인을 보는 거니까. 거니까. 근데 실제 중요한 범죄 사실에는 윤석열이 윤자도 안 나. 그게 뭐야? 그거를 입증할 만한 수사가 안 됐다는 거거든. 근데 전제 사실을 윤석열 왜 써? 차라리 그 2012년에 박근혜한테 개긴 거부터 쓰지. 윤석열은 일대기를 썼던데. 뭐 이렇게 해서 고시를 9번을 떨어졌는데 뭐 나중에 이렇게가 시험이 돼가지고 검사를 하다가 박근혜한테 찍혀가지고 대구로 쫓겨났다가 나이 50에 결혼하고 다 쓰지 그랬어? 일대기를 쓸데없는 거를 쓴 거라고. 그건 왜 그랬겠어? 그냥 윤 좀 타격 주려고 쓴 거야? 뭐 나는 그냥 내 뇌피셜입니다. 저희가요
없는 살림이에요. 능력도 없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요. 저 좀 잘 봐주세요. 난 이거라고 봐. 그거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자 그럼 정치적으로 보면 우리 저기 그 이혁상님 또 불쌍한 발살체도 되고 영장에도 등장. 불상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면 불쌍 이게 설명. 아마 검찰에서 9월 30일에 이첩을 했거든요. 음. 그 이후로 공수처 수사가 특별히 더 진척이 된 게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없는 거지 뭐. 이게 왜 불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냐면 저는 수사를 잘했더라도 불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소환을 해야 돼요. 그렇지. 소환을 해서 뭘 저 좀- 어제 JTBC 보도에 판결문을 출력한 검사가 있다는 보도는 났습니다. 그거 이미 나왔지. 예, 그래서 여기에 연루된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누구 누구다라고 윤곽을 잡아놨을 텐데 이걸 그냥 소환해가지고 신문 안 해보고 밝힐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손준성 소환이 시간이 걸려서 공수처가 애가 탄 모양인데 그래도 어쨌든 손준성은 소환을 시켜가지고 그럼 구속이 아니라 소환을 시켜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 성명 불상도 좀 더 채워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건너뛰고 가버렸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자 여기서 빅 퀘스천이 있었어요. 제가 빅캐스천. 예. 이 그 보니까 공수처 수사 3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쪽이 주로 판사 출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공수처장도 판사 출신이고 차장도 판사 출신이에요. 그렇지. 근데 판사 출신들이 영장이 이렇게 치면 기각되는 걸 몰랐단 말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주변에 법조계를 좀 아시는 분하고 좀 의논도 해보고 해서 종합해 내린 결론은 뭐냐면 포수를 잘한다고 해서 투수를 잘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뭐냐면 판사는 판사는 영장을 보고 판단을 했지 그렇지. 자기가 써본 적은 없거든요. 수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보니까 난 추미애 미스테리도 풀렸어요. 제가 추미애 전 장관을 보고 이번에도 고발 사주에서 저는 고발 사주에서 추미애 전 장관도 같이 기소됩니다. 공무상 기밀 누설을 했어요. 그렇지. 예. 명확하게 제가 그거 보고 추미애는 이 와중에도 웃기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법조인 출신 맞냐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추미애가 왜 뭐 하는 거마다 삽질하고 사실 고발 사주도 추미애가 팠던 거하고는 완전 다른 엉뚱한 그렇죠. 거잖아요. 드루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잘 이게 파지. 그렇게. 판사 출신들이 수사를 막상 하면은 수사를 하는 도중에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뭐 이거 유죄다 이거. 그래서 저의 가설은 공수처 3부가 이 정황들이라든지 증거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죠. 일단 대검에서 검찰에서 해가지고 공수처로 이첩해 준 게 있고 포렌식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유죄라고 판단을 내려버리고 이렇게 유죄인 이상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판사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해낸 비유가 판사는 포수입니다. 이게 공을 이렇게 받고 바다는 받는데 던지는 처지가 되니까 아리랑볼이 되는 거예요. 난 진짜 궁금한 게 김준욱 처장은 뭐 실무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 난 그렇게 그렇지. 봐.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왜냐면 헌재 연구관 했잖아. 책 보고 공부하는 학자 스타일이지 실제로 기록을 보고 하는 거는 예전에 판사 처음에 조금 했을 때 그렇지. 그때고 대부분 헌재 연구관은 공부하는 사람이지 학자란 말이야. 그다음에 거기 검사들 내가 말하고 싶지도 않아. 말하고 싶으면 거기는 인력 구성 후져. 미안해요 후지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 조금 후지지. 실제로 사실. 검사들도 특수 검찰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 공수처는. 특수통 출신 수사 경험 많은 검사들이 없어. 검사 출신들이 다 뭐 우리도 변호사지만 뭐 그냥 변호사 하다 간 거야. 근데 그렇지. 내가 항상 나 예전에 이거 가지고 박지훈이랑 맨날 라디오에서 싸울 때도 이런 거야. 내가 지훈이한테 어이 박변, 니 지금 공수처 검사만 할 수 있나? 내가 뭐 한다. 왜 못하냐? 일반 우린 변호사잖아. 그렇지. 변호사만 해봤잖아. 일반 형사 사건들은 경찰에서 압수수색, 피의자 신문, 참고인주 다 하고 기록 다 해가지고 기초소서 그렇지. 해서 갖다 주니까 기록을 보고 이게 부족하고 나서 부족한 거 하고 하면 몇 달 교육받아 할 수도 있어. 그렇지. 근데 특수수사는 백지에서 멍한 거잖아. 백성문이 10억 받았다는데요? 어떡하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누구를 불러가지고 뭘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는 잘하는 와이프 사람이 불러서 물어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특수수사 칼잡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도제식으로 교육받아 탄생하는 거라고. 저기 일산에는 H 같은. 그렇지. 근데 공수처 검사들은 주로 우리 같이 변호사하다 간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멘탈이 나가지. 법무연수원에서 수사를 몇 달 이거 뭐 공부한다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애초부터 이거 안 될 거라고 나는 본 거 공수처 자체 출범할 때부터 내가 그랬잖아. 그때 막 저기 막 미래통합당인가 자유한국당 시절에 뭐 이게 공수처가 되면 뭐 중국의 공안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공안도 능력 있어야지. 될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기는. 그랬잖아. 근데 내가 이번에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운국 차장의 주임 검사야. 그럼 그 사람 영장 부장 출신이라고. 그럼 나 물어보고 싶어. 차장님 본인이 영장 부장할 때 이 영장 나왔으면 발부했을 거예요? 욕했을 것 같아. 아니잖아. 근데 그거를 쳤어.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이상한 생각 비비꼬아서 우리가 막 의심한다고 그러는데 합리적으로 그 당시면 이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았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누가 번더 개 닭수고 개 닭질인데 해.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러지? 어. 어디서 바이어스가 껐지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누가 봐도 이 영장이 안 나오는 거고 했다가 영장이 안 나오면 병신되는 건데 네. 영장 부장까지 했던 사람이 사인해서 쳤어. 왜요? 왜? 그게 누가 제일 그러니까 궁금한 내가 거지. 저희 열심히 했는데요. 잘 봐주세요. 이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가장 큰 문제는 공수처의 문제. 나는 공수처를 공수처 1부터 100까지 나는 찬성하는 게 1도 없어.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나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난 죽을 때까지 공수처 반대할 거고 그럴 건데 나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공수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수사기관은 즉 공안기관은 무서워야 돼. 공안기관이 우습게 보이는 순간 끝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 얘들 저 잡아다 고문하고 강박 억지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범죄자들이 야 우리나라 검찰 걸리면 죽는구나. 이거 죽어 쟤네들 진짜 수사 잘해. 성범죄자들이 야 우리나라 경찰 야 나 뭐 그냥 머리카락 하나 흘렸는데 잡혀가더라. 이래야 되는데 야 우리나라 경찰 내가 뭐 여기저기 정액 뿌리고 지문 묻히고 그래도 나 못 잡던데 이러기 시작하면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요즘에 나는 근데 사실 이 공수처는 이번 걸 봐서 우습게 보였어. 그럼 공수처 수사대장 고위 공직자들이 아이고 공수처 날이 땡큐. 이거거든. 큰일이다 저 공수처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진짜 뭐 이게 손준성 검사가 여기에 관여했다 안 했다 우리 지금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번에 공수처 영장 치는 거 보고 이렇게 거의 100이면 100 모든 법조인들이 그 영장 내용 보고 완전 뻑이 갔어 진짜 말 그대로 뻑이 네네. 미쳤나 봐 약간 이런 수준이고 지금 사실 공수처가 그동안 했던 거 조희영 교육감 이러고 또 원래 교육감은 공수처 대상 아닌데 이게 좀 쉬워 보이니까 그거 해가지고 검찰한테 저기 이제 하세요 기소하세요 이러고 넘겨준 거잖아. 네네. 한 게 없어. 이성윤 중앙지검장 관용차 태워 들어온 거 말고 네. 이 공수처가 이게 이러면은 이게 이제 고발사주 의혹이 수사가 웃겨진다고. 고발사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 웃겨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현재 거 이 갖다 놓은 것만 1호 구속영장 아니었어요? 그렇지. 이게 공수처를 두고 음. 양극단의 의견이 제 입장에서 양극단인데 한쪽에서는 부패 척결을 할 수 있는 명검이다. 한쪽에서는 정권의 보안을 위해서 중국 공안처럼 되는 흉기다. 이게 있는데 칼 자체가 잘 안 드는 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명감이고 그럼. 흉기고 이게 아니고 예, 저는 사실 공수처 출범할 때 크게 걱정 안 했어요. 목검 수준인 것 같아 목검. 저거는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잘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왜냐 인력 자체가 맞아요. 너무 나쁜 적어요. 짓을 하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간과한 게 인력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음. 근데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허술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공수처가 노출한 게 수사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 공수처는 어쨌든 이거 사회생활 아닙니까? 그렇지. 사회적으로 어떻게 비춰질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이번에 영장은 저는 설령 증거가 많아도 기각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영장 전담 판사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목이 다 집중돼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체포영장 기각된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쳐버렸어요. 제가 판사면 이거 구속시킬 만하다고 판단해도 일단 기각시킵니다. 어차피 불구속 수사 원칙이고 그렇지. 그 대한변협하고 사회 각계에서 이거 무리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럼 제가 영장 전담 판사면 기각이에요. 근데 공수처가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왜 모르는가?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 손준성 검사한테 경선 일정 얘기를 하잖아요. 경선 일정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선 일정을 의식할 수는 있습니다. 공수처가. 본인들이 스스로 의식할 수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정치인하고 소환 일정을 협의를 하면 얘기를 해도 돼요. 뭐 윤석열 후보다 그러면 후보님 이게 경선 일정이 있는데 사실 저희도 이렇게 되면 더 부담스럽고 좀 일찍 나오시는 게 어떻습니까? 서로 그러면 윤 후보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요때는 안 되고 조금 뒤로 하자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손준성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경선 일정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 속으로 걱정을 해도 그렇지. 마음속으로 해야지 입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지. TMI 한 거예요. TMI.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조건들 다 얘기해 버린 거.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 경선 일정 정치적 겁박이다 이렇게 돼 버린 거죠. 공수처 되게 바보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요번에 공수처가 그럼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차일피일 너무 시간을 끈 건 맞고, 예, 그거 1차적인 거고 2차적인 거는 조성은 씨가
MBC PD 수첩에 녹취록을 넘겼습니다. 깠지. 예, 공수처가 당황했다라는 보도가 KBS 보도가 실제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그 녹취록을 미리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그 사실 조성은 씨가 그 핸드폰에 원래 통화 파일이 없었습니다. 삭제돼서. 근데 복구하는 복구한- 과정에서 막 그렇지, 꼽혀 막 나온 나왔지.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공수처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처음에 요거 많이 근거로 쓸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공수처 딴에는 예를 들어서 그 녹취록 내용을 보고 신문 그 과정들 예, 요거 우리가 딱 쥐고 있으니까 요래 물어보고 이렇게 대답하면 이런 거 있는데 해가지고 확 그렇지, 예, 그렇지. 요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는데 조성은 씨가 그거를 PD 수첩에 주고 팍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본인들 근데- 무기가 그냥 네. 까져버린 거네. KBS에서 실제로 보도를 했는데 공수처가 엄청 당황했답니다. 당황하지. 무기가 당황하지. 까져버렸는데. 예.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언론과 제보자의 행동이라는 거는 상수로 놓고 있어야 되고 저는 검찰들은 언론 플레이라든가 또 생길 수 있는 돌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당황하지 않는 많이 노하우를 해봤으니까. 갖고 있어요. 근데 공수처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녹취록 이거 빨리 체포영장 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바보가 된 거지. 아유, 네 새벽 4시님. 근데 윤석열은 왜 이걸 토론 때 다른 후보들한테 물어보는 걸까요? 원희룡한테도 쿠사리. 뭐 이거야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좀 설명해줘. 보십시오. 지금 두들겨 맞는 건 접니다. 제가 국민의힘의 대표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보들한테 다 물어보는 건 나 탄압 받는 거 맞잖아. 인정해. 신앙 고백해. 이거 인정해야 국민의힘이야. 내가 싫어도 이런 걸 인정해야 돼. 내가 반문의 선봉이야. 이거 이제 윤석열 후보의 전략이죠. 근데 사실 다 저 이렇게 뭐야 뭐 약간 이런 분위기 들어거제. 요거 이따가 설명할 기회가 이따 있는지 그렇지. 모르겠는데 경선 얘기 하나요? 이따 할 거죠. 이따 할 당연히. 그때 제가 윤석열과 나머지 후보들의 명함이 어디서 갈리는지 그 얘기를 좋은 생각이에요.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퀸스비트님 다각적인 뷰포인트를 동등하게 나누는 이거이 민주주의 토론이네요.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 나오니 더 좋아요. 김 평론가님 고정했으면 좋겠네요. 최소 월 1회라도. 월 1회보다 더 많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리고 일어 쓰시는 분, 저 이게 딱 이쪽에 있으면 잘 안 보여. 맨 밑에 맨 밑에가 안 보이네. 저희가 이따가 좀 찾아서 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그러면 공수처 얘기는 그냥 여기까지 하고 그러죠. 자 이제 다 했나? 지금 그치. 공수처 얘기 지금 한건 다 했지. 보도가 다 돼가지고. 이제 다 됐고 공수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금 뭐 민주당에는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우리 이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아직 다음 주 금요일까지 후보가 좀 확정되기 전이니까 경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제일 시끄러운 거. 근데 이재명 후보가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좀 여유가 생겼는지 뭐 쑥떡 하나 사면서 사람들이 쑥떡 거린다. 이제 그러다 좀 이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음식점 총량제. 일단 이거 어떻게 들었어요? 음식점 나는 주의 깊게 안 들었다니까 안 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될 거 고민하는 거 아니 바빠 그러니까 죽겠는데 될 거 안 될 거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여유로운 눕방이 보고 싶다는데 누워야 되겠다 그러고. 아니 야, 문자 더 들어가지고 불편해. 그냥 아니, 해 좀. 내가 봤을 때는 음. 국힘에게 엄청난 무기를 하나 먹을 거를 던져준 거지. 먹을 걸. 왜냐면 지금 국힘에서 이제 보수 정당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과도한 이제 국가의 개입, 개인의 생활에 대한 과도한 규제 이거거든. 아마 그래서 내일 모레면 아마 윤캠이나 이런 데서 메시지가 나올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이미 나왔죠. 나왔어요? 윤캠은. 계속 나오고 있어 지금. 나왔어. 이거는 전체주의적이고 어. 국가주의적인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평소에 자기가 제일 싫어한다고 그렇지. 밝히는 게 전체주의 국가주의고 근데 묘하게 이재명 윤석열이 좌파 우파를 떠나서 완전히 반대되는 게 이재명은 행정의 힘, 개입, 규제 물론 화천대유로 봤을 때는 그 개입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표방하는 걸로는 그걸 많이 표방하고 윤석열 후보는 국가가 좀 안 나서는 걸 좋아해요. 부정식품 단속하지 마, 뭐 이런 거에서 그렇지, 그래서 좀 이게 굉장히 시장에 대조적입니다. 던지는 거. 예, 한쪽은 좀 작은 정부, 한쪽은 큰 정부, 정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제가 어록 나갑니다. 음식물 총량제 어록. 이거 딱 듣고 제가 음식점 총량제 이거 살짝 스포를 해버렸네. 자 어록 나갑니다. 네. 제가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음식점이 음식물 쓰레기로 보이냐? 쓰레기 총량제합니까? 종량제. 네, 진짜 네. 이게 촌철살인이네.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보수 진영의 비판점 중에 잘 나오니까 포퓰리스트라는 얘기들 하잖아. 근데 때로는 포퓰리즘이 필요할 때죠. 때로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누구냐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음. 합법과 불법의 문제는 아니거든 사실은. 그렇지. 합헌과 위헌의 문제는 네, 아니야. 네. 정책적으로 이게 옳고 그르기보다 감당할 수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인 거지. 그리고 국민의힘에도 김세연 의원 전 의원이 기본소득론자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기본소득도 여러 가지의 맥락이 있을 수 있고 저는 되든 안 되든 토론할 가치는 있다. 가치는 있는 그렇죠. 얘기라고. 네. 근데 음식점 총량제 허가제는 이거는 뭐 적절하냐 부적절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위헌과 합헌의 문제라고. 본인은 변호사잖아. 그렇지. 헌법 시험 봤잖아. 음. 이게 영업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그렇지. 헌법재판소 가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의 구성이 어떻든지 간에 무조건 이거는 9대0으로 위헌 나올 거라는 걸 모를까? 알 거라고 본인도 지금 변호사기 때문에. 근데 이걸 던졌어. 왜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정리가 돼서 던진 거 아니야? 던졌다 분위기 안 좋을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나왔다고? 나온 것 같은데? 아, 그거 이 지사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언제였더라? 이거 정치쇼에서도 다뤘어요. 김태현 변호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지사가 한번 대학교 갈 필요 있냐? 아 맞아 이제 맞아. 청년들 그 1,000만 원 줘서 해외여행 해외여행 시키자. 그것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사 어법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디어가 있으면 먹기나 한번. 톡 꺼냈다가 아닌가?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빨아들이는 게 있고 근데 그게 의도적인 건지 실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우려되는 건 제 친구가 해준 얘기인데 야 그게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통과가 되면은 아마 그 부칙에 따라서 좀 시간을 두고 실시를 하게 될 거예요. 급격하게 사회가 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 사이에 대기업들이 요식업에 진출해가지고 총량제 실시 직전까지 가버려서 골목 상권 빠개버리고 그럼 결국에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될 거다 이건. 아, 그거 굉장히 그러네. 예, 예. 그러고 나서 총량제 딱 실시되면은 이제 더 이상 진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막 음식 요리 잘해서 하려고 하면 대기업한테 그 뭐 택시 그 저거 면허처럼 개인 택시 면허처럼 뭐 한 2,300만 원 받고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아니, 하던데 어제. 지금 방금 저 수민이가 했던 얘기 있잖아. 저거 비슷한 얘기를 오늘 준스톤이 뭐라 그러냐면 네네. 봐봐 이런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에 대해서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 화천대유 F&B를 자회사로 설립해 신도시 지역에 김밥집, 피자집, 네네. 치킨집까지 권리금을 받고 네. 팔아넘길 수 있다. 똑같은 얘기잖아. 예, 요거는 준수톤님하고 저하고 솔직히 이념적으로 많이 다른데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뻔한 현상이에요. 그러네. 이 예측을 뭐 서로 다르게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뭐 어떤 분이 변호사 총량제 하자고. 네. 태연이 싫어하나 보다. 자, 우리 일어서시는 분 그런 공처가 우리 김남국 국회의원 정도일까요? 흐흐. 아, 저희 김남국 의원은 그래도 네. 저희 또 한번 저희 출연도 했었고. 네. 아 여기 나오셨어요? 네, 나왔죠. 저희 친하니까. 그다음에 또 공처는 공개 수치 플레이 처분처. 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시네요. 리도라미님, 김병배편의 팬으로 김수민 강림하시니 웃음 코드까지 너무 좋네요. 김준일까지 오면 완전 어벤져스. 딱 좋아하시는 분들 딱 있네요. 제이스님 3% 9% 8% 김편님 당신이 선택한 후보입니다. 악으로 깡으로 버티세요. 안철수 서울시장 선거처럼. 저 제이스님이 안 좋아하시더라고 너를. 근데 아니 너가 내가 얘가 누굴 윤태만 선택했다. 쓰더라고. 아니야. 근데 이거든. 안철수 서울시장 선거 때 저 악으로 깡으로 내가 왜 내 선거도 아닌데. 그러니까 별로 악으로 깡으로 안 해요. 난 별로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게 없어. 뭐가 나오는 게 없어서 뭐 그래. 악으로 깡으로 해봐야. 내 선거야. 요즘 SBS에 자리 잡아가지고. 내 선거도 설렁설렁했는데 무슨 내가 아 그러니까 그때 네가 정신 없더라. 네 선거 처음 할 때는. 내 선거도 설렁설렁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이제 후보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이게 시작을 하면서 이 음식점 총량제부터 이제 막 이제 논란이 시작이 되고 또 지금 대장동 문제는 계속 자유롭게 힘들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제일 중요한 건 원래 민주당 지지자, 그러니까 뭐 친문 혹은 이런 쪽에서 지금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 지지자, 뭐 추미애 전 장관 후보자, 뭐 이래서 지금 전 대선 그 같이 후보들 다 만나서 지금 뭐 용광로 선대위 같은 거 원팀 될까? 난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원팀이 문제가 아니라 형식만 하나? 그러니까 양쪽에서 빠개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당의 후보가 기본적으로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을 승리해서 원팀은 무조건 돼야 되는 거지. 국힘도 마찬가지지. 그렇지, 지지층 이탈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중도를 먹어가야 되는데 중도를 먹는 데 있어서 야당은 오히려 쉬워. 정부 잘못했다 그러면 되거든. 그치. 까놓고 얘기하면. 부동산 잘못했잖아. 뭐 이러고. 근데 야당 후보가 정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굉장히 쉬워. 근데 여당의 후보가 현 청와대한테 반기를 드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렇잖아. 그렇지. 근데 어쨌든 지금 내가 항상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구한 40%요 지지율. 그리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누구야 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비주류 출신이기 때문에 친문 핵심 지지자들을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긁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대장동 때문에 검찰의 뒷더미가 잡혀 있는 이 그렇지. 상황에서 목덜미 잡혀 있지. 현 청와대를 밟고 지나갈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근데 본인이 대장동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부동산이 폭등해서 그랬는데요. 이낙연 총리 당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차별화 됐네요. 그거 얘기했잖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래. 이재명 후보가 공격을 대장동을 한 거예요. 빠져나가려고. 경선 과정에서 어. 그럼 결국 이낙연 총리가 책임져야 하는 건 문통이 책임지는 얘기거든. 그렇지. 그럼 본선 과정에서 이걸 계속 얘기했을 때 네. 그러면 논리 기결이 대장동 왜 문제야? 난 잘하려고 그랬는데 부동산이 폭등해서 그래. 부동산 왜 폭등했는데? 문정부 때문에. 문정부 잘해서 못했어. 잘했어. 이게 돼?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대장동의 가뜩이나 지금 비문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친문 핵심에 완벽한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청와대가 각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데 거기다가 문통의 지지율은 40% 왔다 갔다. 약간 뭐 그렇지. 30% 후반 40대 강고해. 지금 후보보다 높네. 그리고 대장동 때문에 뒷덜미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완벽하게 차별하고 청와대를 밟고 갈 수 있을까? 나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비공개 순서도 삼천대에서, 있었죠. 회동 때 그렇지. 공개만 있는 게 아니고 비공개 있었죠. 그때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님 저를 밟고 가셔야 됩니다. 제가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저는 진짜 비슷하다. 야, 넌 하지 마 앞으로. 근데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 박근혜 후보 나를 밟고 가십시오. 필요하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려면 나를 조금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거라고 봐요. 전직 대통령 다 되네 웬만하면. 예, 그래서 이게 서로 간의 양해하에 어. 플레이가 필요한 거예요 원래. 좀 짜고 치는 것 같지만 국민들은 모르는 거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사인을 줬을까? 요게 좀 알 수 없는 안 부분이죠. 줬을 것 같은데. 나는 왠지 안 줬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하고 또 뭐 다른 게 있습니다. 좀. 그러니까 뭐랄까 스타일이.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순수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나이브하고 정부 관계 떨어지는 건데 정치적으로 수계산해가지고 기획하고 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거리가 먼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좀 거꾸로의 가설을 갖고 거꾸로 있는데 오히려 굉장히 이제 뭐 본인이 안 다칠 만한 포지션을 찾아서 설계를 많이 해놓고 보면 그게 드러난 게 추윤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이중 플레이를 했다고 봐요. 한쪽으로는 예전에 뭐 총선 끝나고 윤 총장한테 보내가지고 메신저를 보내서 계속 하라고 안심시켰다고 하고 아마 사실일 거라고 보는데 다른 쪽에는 그 검찰 쳐라. 예, 추미애 라인이나 이쪽으로는 그래서 두 가지의 라인으로 상반된 메시지를 다 흘린 다음에 판을 보고 판 뒤에 돌아가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싸움 결판 날 때쯤에 다시 나타나서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예. 그러면 뭔가 대인배 같잖아요. 그리고 그치.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저는 고약하게 생각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하고 너무 달라요.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가 욕을 먹을 때 대통령이 본인이 제일 앞에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은 제일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욕을 던지면 앞에 추미애가 맞거나 홍남기가 맞거나 예, 뭐 윤석열이 맞거나 정부의 관료들이 주로 욕 딱딱 다 맞아서 맞고. 그 뒤에 이렇게 세워둔 거죠. 욕 안 먹게 제일 뒤에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예, 근데 저는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노무현 대통령이 바보라서 제일 앞에서 욕 먹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제일 앞에서 욕 먹었기 때문에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된 겁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저기 보면은 또 어떤 분이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면 숟가락 얹기 1등이다. 아 맞아요. 좋은 거 할 때는 또 맨 앞에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눈떠 보면 네. BTS랑 옆에 있고. 아 이제 국민들이 내가 전화할 때는 모더나 CEO가 깨갱해가지고 백신을 보내준대 뭐 이런 거. 아니 이거 이제 국민들이 다 알아요. 5년 동안 지켜봤는데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진짜. 저게 탁현민이라는 사람의 명함이야. 탁현민이랑 그러니까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하고 뭐 칼로 흥한 이건 네, 똑같아. 네, 네. 사실은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진짜 잘했거든. 뭐 처음에는 그렇지, 보여주는 걸로는 내가 정말 그러지 뭐. 않았냐? 야, 난 나중에 대통령 선거하면 탁현민 데리고 올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처음에 막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막 소통에 메말라 있던 국민들한테 너무 좋은 그림들을 그 막 보여줬더니 셔츠 입고 막 커피 아메리카노 들고 막 싹 걷고. 내가 그거 안 봤지. 뭐. 나는 재벌총들 불러서 맥주 그거보다 마시는 뭐 이런 거. 그게 예전 청와대 홈페이지 있었는데 나는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본 게 아니라 SBS 뉴스 브리핑 갔다가 그걸 해가지고 대기실에서 봤다. 문통 1주년 때
청와대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나 영상을 만들어 청와대에다 오픈한 적 있어. 그걸 이제 SBS에서 그걸 틀었다고 봤는데 그걸 보면 우리 대통령과 청와대가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라서 내일 선거에서 무조건 가 영구집권으로 표니 가. 정말 잘 만든 영상이야. 네. 내가 봐도 그래. 일반 국민들은 뭐냐면 뒤집어지는 거야. 너무 진짜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그런 탁현민의 모습에 그걸 가지고 인기가 올라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거에 매달린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과하게 보는 거지. 보여지는 거, 홍보, 예쁜 그림. 근데 그 이제 식상하지 않냐? 결과가 안 나오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거기만 매달리다가 이제 임기 5년 나는 찬 것 같아. 저는 자기 좀 함정을 팠다고 보는 게 저는 처음에 문재인 정부 초반에 물론 잘 되기를 기원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었죠. 그치. 근데 불안했던 게 뭐였냐면 문재인 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임종석 실장 등등이 왜 커피잔 들고 걸어가는 거 그렇지 있잖아요. 그거 그 사진. 그래서 제가 이미지 메이킹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인데 그때 IMF가 터져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선자 시절 이미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처럼 직무를 수행을 했어요. 그렇지. 근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임창열 그 경제부총리하고 도시락 먹으면서 회의하는 있었지. 그때 동아일보에서 막 도시락 먹으면서 회의하는 거 사진 딱 찍으면서 밥 먹을 틈도 없다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 주변에는 사실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 제 주변 사람들 김대중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감동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었으면 사실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 예, 그때 뭐 촛불 이런 걸로 도취될 틈이 없이 사실 산적한 과제들이 많거든요. 진보 보수가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될 관제들이 많은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었으면 제가 지금 딱 정부에 들어와서 보니까 나라가 비상사태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통의 시간이 시작될 수도 있다.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겨내자.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축제입니다. 그렇지. 해방입니다.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인이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다 저 해. 되게 어리석은 접근이다. 저 축제는 시간이 곧 종료되는데, 예, 그거 길어야 2, 3년이거든요. 예, 그러면 차라리 처음부터 국민들의 기대를 좀 낮추고 위기를 돌파한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세상을 만든다가 아니라 위기를 돌파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탁현민이라는 사람 내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 보고 이거는 자충수다. 그러니까 쇼통이 돼버린 거고. 네. 그러니까 사실 나도 그게 항상 안타까운 게 뭔가 국민들의 비판 포인트가 있을 때는 대통령 보이지 않고 네네. 뭔가 대통령이 잘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뭘 잘하면 그 옆에 항상 대통령이 와 있더라고. 좋은 것만. 그러니까 저기 무슨 정원경 청장 될 때도 그렇지. 그럴 때는 항상 와 계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몇 번은 그러려니 하다가 이제는 좀 너무하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긴 지금 이제 대선판에서 지금 그 수민 얘기 쭉 들어보니까 문통이 나를 밟고 가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나도 그래 좀 드네. 이 후보가 내 신세를 져야 될 걸요. 근데 그것 또한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 후보 지지율보다 더 높고 그리고 제가 어느 보수 진영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재명 보니까 문재인이 그리워지려고 한대요. 야 섬찟해.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 관리는 잘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신사적이고 이런 이미지는 있으니까 그 보수 진영 사람들조차도 그냥 문재인이 계속 하는 게 낫겠다고. 아니 왜냐면 되게 씁쓸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 예전에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 거의 정권 2인자였잖아 그 당시에. 그때도 그랬지만 뭔가 부패에 연루됐을 것 같은 이미지는 아니야. 그렇죠. 네. 네. 그렇지. 뭔가 성직자 같은 이미지. 그냥 그래 성직자 같은 신부님 이미지. 같은. 신부님 같은 이미지라서 뭔가 해먹고 그렇지. 뭔가 막 어디 구리고 그쪽은 아닌 것 같지. 그런 까라는 아니야. 그건 뭐 누구는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 얘기하면 잡혀가니까. 어쨌든 문통은 그런 이미지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요. 하여튼 또 이 뭐 대선판이 이제 매일매일 변화하니까 이제 또 이 이재명 후보 관련된 얘기 또 나올 거 있으면 이제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하고. 이제 뭐 대선인데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두 사람 그렇지. 얘기만 매일 하는 거야 그냥. 그렇지. 이제 우리 개편도 하게 되면 그럼. 좀 그렇게 할 것 같고.